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제가 찾아오게 되었냐면요, 바로 갑상선 치료병원을 선택해야 될 때 제일 많이 고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정보들을 좀 더 일찍 수술하기 전에 알았었더라면 정말 도움이 됐을 법한 정보들인데,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미리 수술하기 전에 병원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4가지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병원 위치입니다. 병원 통원하기가 정말 쉬워야 돼요. 그게 진짜 제일 첫 번째로 본인이 병원을 선택할 때 좀 보셔야 되는 건데, 너무 멀리 병원을 잡게 되시면은 골치 아픈 일들이 좀 많이 나중에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검사를 받아야 돼서 병원을 진짜 자주 가면 일주일에 막 여러 번씩 갈 때도 있고, 뭐 2주에 몇 번씩 갈 때도 있고, 또 수술하고 난 뒤에 주기적인 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거의 한 2, 3, 4년은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위치가 너무 멀게 되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는 처음에 검사를 대림성모병원에서 받았었는데, 그때는 집이 낙성대 쪽에 살고 있어서 가까웠었어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 시기에 대림성모병원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더 받고 싶은 좀 마음이 생겨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이게 병원은 너무 좋고 치료도 지금 잘 받고 있고 하지만 오래 걸려요. 지금 낙성대 살 때도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는데, 제가 지금 잠실 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에서 또 서울대병원까지 가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병원 치료를 다니고 수술하고 난 뒤에 계속 검사 다니고 하는데 왕복 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하기 전에 오전 반차 내고 가는 것도 힘들고, 또 주로 갑상선 검진들이 아침 9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통원하기 편한 대학병원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의사에 대한 신뢰와 수술 방법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가 두 번째였는데요. 병원마다 유명한 주치의들이 한두 명씩 있고, 또 그 의사 선생님마다 제일 잘하시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로봇 수술을 잘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절제 수술을 잘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구강으로 하는 수술을 잘하시고, 선생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로봇 수술을 하고 싶어 하고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제 상태를 보고 암세포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퍼졌냐에 따라서 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봇 수술보다는 전절제 수술을 오히려 병원 측에서 추천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 암세포가 딱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았고, 목 성대신경이랑 기도 부분이 침범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런 수술들은 오히려 로봇 수술로 이제 하게 되면은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평생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전절제 수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실력이 좋으시더라도 무뚝뚝한 로봇 의사 같은 선생님들은 저는 아예 배제를 시켰어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제 자신이 지금 많이 우울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엄청 강하지 않으면은 내 수술을 아무한테나 맡기기가 힘들잖아요. 병원을 한 2-3군데 정도는 다녀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 동시에. 왜냐면은 각 병원마다 선생님들이 내리는 진단이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마다 본인이 당연히 제일 잘하는 수술 방법을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로봇 수술을 그냥 하면 된다, 어떤 선생님은 뭐 전술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한 3군데 가면은 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선생님이 믿을 만한 선생님인지, 진짜 이쪽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진심으로 케어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한테 사기를 치지 않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왠지 수술을 맡기면은 안전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야지만 저는 비로소 수술 선생님이 잘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원을 그래서 2~3군데를 꼭 선택을 해서 동시에 그 검사를 받으시면서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선생님한테 자기 상황에 대해서 듣고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여자고 목에 흉터가 남는 게 싫어서 저도 어떻게든 숨겨서 이런 로봇 수술을 이쪽으로 이제 하고 싶었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고, 저는 제가 지금도 전절제 수술을 목으로 절제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수술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대병원 본원도 이제 갑상선 수술로 유명하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제가 알기로 아는 분들이 많이 수술을 받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림성모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가시는 게 서울 아산병원도 많이 가시고, 그리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많아요. 수술 사례가 많은 병원으로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친절한 간호사랑 의료진들, 같이 계시는 이제 나머지 의료진, 뭐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저는 얼만큼 친절한지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담당 주치의도 중요하지만 진짜 수술할 때만 저를 이렇게 보고 회진 돌 때만 보지, 수술하고 난 뒤에 열이 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해주고 링거 놔주고 이제 막 계속 저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주시는 분들은 간호사 선생님 분들이세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 이제 담당했던 간호사 선생님들은 비교적 다 어느 정도 친절하셨어요. 질문을 하면은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면은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수술하고 난 뒤 입원했을 때 저녁에 저를 담당해주셨던 야간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진짜 짱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너무 착하시고, 저 잘 때마다 계속 수시로 와서 이제 제가 잘 지금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링거 같은 거 꽂을 때도 정말 잘 꽂아주시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고, 제가 미열이 계속 있어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선생님한테 막 이야기하면은 엄청 진짜 너무 따뜻한 천사 같은 말투로 저를 대해주셨고, 막 밤낮 간호하시는데 너무 진짜 감동받을 정도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진료만 가도 여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친절한지 아니면 안 친절한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귀찮은 환자로 대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자마자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지 수술을 어떻게 보면 맡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본인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병원을 선택한 거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이 의사를 선택한 거고, 내가 이제 이 수술 방법을 나도 동의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총 4가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해도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가 좀 저는 비교적 적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갑상선 암에 걸린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시점부터 동시에 한 3군데, 미니멈 2군데, 맥시멈 3군데까지 병원을 여러 개를 예약을 하시고 이 3병원을 다 가서 주치의랑 면담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갑상선 아픈 환자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비교적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대기가 기본 미니멈 유명한 교수님은 3달, 무조건 3달이에요. 기본 3달이 그냥 완전 미니멈이고, 여기서 얼만큼 더
걸릴지 몰라요. 병원이 수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본인이 암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병원을 세 군데를 예약을 동시에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해서 담당 교수까지 명확하게 알아내서 그 교수한테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전화로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미관만 생각하고 여러분 수술 받지 마세요. 어느 수술을 받든 단점들이 있는 게 뭐 로봇 수술을 하든 여기로 주로 하거든요. 아니면은 목절제를 하든 결국 절제한 부위는요, 여러분 신경세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수술을 할 때 째면서 신경세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아요. 목으로 해도 후유증이 있고, 저도 목에 수술한 부위에 목 그 신경이 죽어가지고 못 느낄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로봇 수술을 여기로 했는데 이분은 한쪽 왼쪽 어깨 쪽이랑 왼쪽이 아예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분은 수술한 지 몇 년 됐는데 신경이 죽어서 여기가 감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더 미래를 생각을 하셔서 검사를 받고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요. 다음에도 정말 중요하고 알찬 갑상선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